자, 이제 그 서버 프로그램 중에서 그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흘러갈 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때 데이터를 같이 전달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건 동일한데 데이터 전달을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서비스 요청한 것을 이제 처리가 다 되면은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이거 또 거꾸로 되겠지? 예. 사용자한테 이제 그 한 것을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해서 사용해서 응답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리스폰스 객체예요. 그 서비스 요청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그 연달받아서 이제 서버 쪽에서 동작을 시키는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객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객체에 해당되는 것은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리퀘스트라는 객체예요. 리퀘스트가 요청하다 이런 뜻이죠. 서비스를 요청하다. 요청한 것을 받을 때 데이터 전달받는 데이터도 같이 전달받아요. 그 요청만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가 되겠고 이제 데이터도 같이 받아요. 리퀘스트 데이터도 이제 리퀘스트 이자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객체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데이터도 같이 전달받아 사용하는 객체가 리퀘스트 객체고요. 이때 요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그 데이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서버 쪽, 요건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예요. 클라이언트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바에 해당되는 객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고 데이터 처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그 끝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것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전달하는 게 리스폰스 객체예요. 리스폰스 객체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전달을 하거나 서버 쪽에서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데 이때 문자열로 사용자한테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게 돼요. 그 브라우저에서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HTML 또는 CSS가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그래서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S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쪽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문자열 출력에 의해서 하시면 이쪽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보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건데요. 클라이언트는 뭘 가지고 보게 돼요? 브라우저를 가지고 보게 되시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부분은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크롬입니다. 크롬. 지금 크롬으로 사용하고 있고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뭐라고 시끄러 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야 돼요. 넘기는 게 write 또는 printLN 이걸 넘기시면 되고요. 이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자열 이걸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이런 정리를 아시겠죠? 문자열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거를 출력을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거 데이터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되시겠죠? 그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데이터를 전달된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확인을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확인을 해서 이제 잘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시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볼 건데요. 그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넘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서 사용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를 서버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1. 예. 방법 1입니다. 1 이렇게 되는데 1은 이제 URL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URL 뒤에다가 물음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음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보시면 모든 URL에서 물음표 쓰시는데 글보기를 클릭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가셔가지고 글쓰기를 하시고 등록을 누르면 이게 그 중간에 멈추질 않아서 그런데 여기서 등록을 누르면요. 요게 이제 물음표 생기면서 write.jsp에서 물음표가 생기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물음표 생기면서 데이터를 넘긴다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저희가 write.jsp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서 넘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 뒤에 데이터를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URL 뒤에 데이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에 URL 뒤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URL이 들어가는 부분 안에다가 URL 이렇게 쓰실 때는 URL 쓰시고요. URL 쓰시고 물음표 쓰시고요. 키 이꼬르 밸류. 그 다음에 n 데이터를 2개 이상 보낼 때는 n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보내세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글번호를 번호해야 됩니다. 글보기 할 때 글보기에서 글번호 보내기를 하실 때는 그 URL이 view.jsp죠. view.jsp 물음표 number 이꼬르 2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URL 쓰는 데다가 이렇게 써서 실제적으로 코드를 완성을 해보시면 클릭을 하면 글보기를 하세요. 또는 이제 스판 태그에서 온클릭 이벤트를 줘서 하세요. 이제 스판 태그로 할게요. 스판 태그를 줘서 저희가 온클릭 이벤트를 주고 이꼬르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location.href 이꼬르 쓰시면서 view.jsp 그 다음에 물음표 쓰는 거죠. number 이꼬르 2 이렇게 사용해서 넘기시는 거예요. 되었나요? 이때 이제 여기는 문자열로 묶어주셔야 되죠. 여기 URL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열로 묶어줘서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쌍따옴표 여기다 이제 자바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물론 스타일 같은 거 이제 슬래시 스판 태그 스타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모양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글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넘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1 증가시키거나 1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글보기에서 글번호 보내기를 썼는데 그 증가 여부도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셔가지고요, 조회수 1 증가를 글보기에서 이 글번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조회수 1 증가, 조회수 증가 여부, 조회수 증가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이제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넘버만 보는 게 아니라 n 쓰시고요. 뭐 increase니까 inc 쓸게요. inc 이꼬르 1. 1이면 증가를 해라. 0이면 증가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yes, y 뭐 아니면은 false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 아니면 no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1 썼어요. 1 인티저로 받아가 처리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n 쓰시고 inc 이꼬르 1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그럼 받았으면 서버 쪽에서는 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제 데이터 보내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데이터랑 상관없이 뭐만 했어요? 링크 걸려서 페이지가 이동된다, 신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서 데이터가 넘어가고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방법은 URL 뒤에 물음표를 써서 key 이꼬르 밸류
n키 이꼬르 밸류, n키 이꼬르 밸류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이런 방식을 이렇게 뒤에 붙이는 방식을 getString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자로 스트링으로 계속 URL에다가 스트링 방식을 이렇게 해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et 방식, getString 방식 뭐 이렇게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넘기지? getString 방식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쓰시면 주소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서 데이터를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되시겠죠? 방법 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소스에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보기 하거나 다른 거 할 때 넘길 수 있는데 삭제, 글 삭제라든지 이런 거, 글 수정할 때 이런 것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서버는 뭐 어떤 프로젝트가 돌고 있냐면 챕터 01에 해당되는 무브 페이지 이게 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돌고 있어서 이 무브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계속 돌고 있어서 사용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넘기기 이게 데이터 이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 소스 짠 것도 별로 없고 그죠? 없고 그래서 한번 데이터 여기 챕터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어차피 계속 만들어 봐야 되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클릭하시고요. 지금 서버 돌고 있는 건 나중에 죽일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은 챕터 02입니다. 02고요. 그 데이터 전달하니까 트랜스가 데이터 이렇게 쓰세요. 데이터를 보낸다.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서 전송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해볼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냥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고 자, 자바 버전 맞춰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니시 누르고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프로퍼티스 클릭 하시고 자바 빌드 패스부터 보겠습니다. 자바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스에 보시면 그 자바 1.8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8 되셨나요? 예. 보통 이제 웹 프로젝트 만들어서 쓰면 이전 것을 설정한 게 그대로 들어오긴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지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다른 버전이면 지우고 이제 1.8을 추가를 시켜 주셔야 돼요. 추가시키는 거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지우시고 add library 해서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꾸 해보셔야 느는 거죠. 설정하고 하는 것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가 지금 1.8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쓰는 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아시겠죠? 앞에 설정한 걸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패셋이에요. 프로젝트 패셋 가보셔서 컴파일러가 1.8인지 모듈 다이나믹 모듈이 이제 4.0인지 이런 걸 확인하세요. 되셨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어플라이 전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캔슬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어플라이 앤 클로즈 적용을 했으면 어플라이 클로즈에서 예스 눌러가지고 변경을 좀 하자라고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서버는 죽이겠습니다. 죽이시고요. 되시겠죠? 죽이시고요. 자, 챕터 01을 돌렸었는데 저희가 챕터 01 돌린 거에다 똑같이 돌리려면 프로젝트를 쫓아내고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계속 집어넣고 이제 얘를 URL을 이용해서 돌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서버를 다 스톱 시켜주세요. 같은 포트로 여러 개의 서버를 돌릴 수는 없어요. 돌릴 수는 없으니까 모든 서버를 다 스톱 시켜주신다. 되시겠죠? 스톱 시켜주시고요. 지금 챕터 2에 해당되는 것을 돌리는 서버를 이제 따로 만들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따로 만들어 드리지만 나중에는 이거 한 개 가지고 계속 add and remove를 이용해서 add and remove 하실까요? 지금 로컬호스트 돌릴 것 때문에 여기서 실습하는 것을 이제 돌리고 싶어요. 슬래시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프로젝트 원래 한 개 서버 안에 한 개의 프로젝트만 집어넣어서 보통 돌립니다. 아시겠죠? 돌려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됐으면 여기다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그 add and remove라는 게 있어요. add and remove. 추가하거나 지운다. 아시겠죠? 예,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 챕터 01을 쫓아내시고요. 챕터 01을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되셨나요? 넣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오케이 눌러주세요. 리즈너버 서버 뭐 완료 이렇게 원하는 리무브 되는데 괜찮겠냐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 두낫 데스크 체크하시면 다음부터 물어보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포트 번호 80 그대로 있고요. 타임아웃 180 그대로 있고요. 모듈스를 클릭해 보면 모듈스가 챕터 01은 없어지고 챕터 02에 해당되는 모듈에 해당되는 패스가 지정이 되고 있어요. 맞죠? 선택을 해주시고 에디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슬래시로 돌리겠습니다. 슬래시 돌리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오케이 누르시고 됐으면 저장. 여기 디스크 모양에 해당되는 거 세이브인데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여기 저장 버튼이 없어요. 저장 버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모두 저장. 여기 그 맨 위에 보시면 디스크 한 개짜리가 요거 하나 저장. 여기 여러 개는 모두 저장. 아시겠죠? 모두 저장 클릭하시면 저장이 될 거예요. 컨트롤 S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됐죠? 이거는 설정 부분은 이제 다 했으니까 닫으세요. 닫아서 이제 지금부터 개발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설정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버 설정했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JSP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JSP 파일은 챕터 02 밑에 src 밑에 메인 밑에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src입니다. src 폴더처럼 보이는 거예요. 패키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세요. 그리고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는 게시판이니까 보드라고 만들어주세요. 엔터 쳐주시고요. 보드 폴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번엔 뉴 하시고요. 그 다음 JSP 파일을 만듭니다. JSP 파일을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list.jsp 리스트라고 치고 엔터 치십니다. 여기가 이제 게시판 글 리스트니까 여기다가 게시판 글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HTML 간단한 HTML을 리뷰 한번 해보시면 HTML은 이렇게 HTML부터 슬래시 HTML 사이에 쓴다. 생략해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만들어주고 실행을 합니다. HTML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헤드와 바디로 나누시는데 헤드 부분은 설정 부분, 바디 부분이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보여주는 부분이 바디. 아시겠죠? 바디에 해당이 되고요. 바디 부분에다가 H1 헤드 태그의 맨 첫 번째입니다. 헤드 태그 H1 H1부터 H6까지 쓸 수 있으시고요. H1이 제일 큽니다. 게시판 리스트라고 이제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하시는 방법은 이 서버를 돌리고 브라우저를 따로 실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버는 멀리 있어요. 제가 서버에 그 네이버닷컴을 내 컴퓨터에서 돌리지는 않잖아요. 서버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실행을 하게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서버는 미리 돌리고 브라우저에서 URL을 쳐서 우리가 이제 실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클립스에서 윈도우 보세요. 윈도우에 보시면 웹브라우저라는 게 메뉴가 나와요. 웹브라우저 보이시나요? 웹브라우저. 그래 여기다가 크롬으로 실행시켜라. 크롬으로 윈도우즈의 웹브라우저에 크롬 선택하세요. 되시겠죠? 크롬을 선택하시면 얘가 실행하면 크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jsp를 선택하시고요. 얘는 지금 그 위치가 그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돼 있어요. 웹 app부터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요거 빼놓고는 요 위에 있는 건 접근이 오케이. 얘는 되고요. 얘는 안 돼요. 얘네들은 보안상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 정보가 이런 것들은 안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얘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됐으면 여기서 컨트롤 F11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여기 보면 런이 있는데 여기 런이 있죠? 런이 쓰시고요. 런 에즈 쓴데 컨트롤 그 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컨트롤 F 시프트 있는데 런 쓰는데 실행되는 게 없네. 런 에즈 예. 서버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할 때 쓰는 게 컨트롤 시프트
F11을 누르시면 자바에 실행되는 게 나오나요? 런치 더 셀렉트 캔나 런치 더 설치 실행할 수 없다는데 얘가 포함이 여기 타겟을 안 지정을 안 해서 그러던데 그래도 실행을 해줘야지. 예, 컨트롤 F11. 예, 컨트롤 F11을 누르시면 되네요. 컨트롤 시프트 F11이 아니고 컨트롤 F11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서버를 선택하시라고 나오는데 서버 선택할 때 지금 그 챕터 02가 들어가 있는 게 이거예요. 로컬호스트 S 서버 선택하시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제 크롬이 이게 서버가 돌아가면서 크롬이 열리면서 list.jsp가 바로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이제 JSP 할 때까지만 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JSP 배울 때까지는 되는데 서블릿을 배우거나 스프링을 배울 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JSP를 바로 실행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JSP 배울 때까지는. 그래서 게시판 리스트를 꺼냈어요. 꺼내들었는데 잘 꺼냈어요. 자, 꺼내서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글보기로 갈라 그래요. 글보기를 해서 아까 전에 지난번에 배우셨듯이 스판 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스판 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바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판 태그에다가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죠. 스판 태그에다가 여기 이제 좀 얘를 클릭하면 온클릭이라는 데다가 처리할 명령문을 담아놨다가 로케이션 .href 쓰지 않을게요. 로케이션 이꼬로 해서 테스팅 해드릴게요. view.jsp 갑니다. view.jsp 가고요. 이때 물음표 글번호 넘버가 2번이에요. 뭐 이렇게 보내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를 getString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주소 뒤에다가 데이터를 문자열로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좀 지정해서 스타일 쓰시고요. 스타일 쓰시고 또 이제 그 스타일 중에서 커서라는 것을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커서 땡땡 포인터 라고 쓰시면 손가락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겠죠? 네. 자, 컨트롤 F7을 또 누르면 브라우저에 새 탭을 다시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하시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고 자바입니다. 손가락 표시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소에 보시면 여기 넘버 이꼴 2 라고 넘어갔고요. 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404번 나왔습니다. 404번 나왔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이? view.jsp를 짜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한다. 자,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로케이션만 썼는데 요게 로케이션 중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로케이션.href에 들어간다고요. href. 기본으로 href에 들어가니까 생략해도 된다. 아시겠죠? 생략하시면 href에 집어넣게 된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ref를 생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링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써야 합니다. 저렇게 써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막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view.jsp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view.jsp 만들어야 한대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view.jsp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이번엔 새로 그냥 만들게요.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view.jsp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view.jsp 만드시고요. 어차피 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게시판 글보기입니다. 글보기이고요. 여기다가 게시판 글보기 그냥 글자를 써도 되는데 그냥 글자를 쓰면 좀 그러니까 H1 태그 좀 큰 글자로 게시판 글보기라고 쓰시고요. 자,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왔으면 데이터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HTML이니까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할 때 처리된 데이터를 표시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데이터 출력이랑 동일하세요. 아시죠? 출력하는 뭐 보드 프린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것을 자바입니다라고 쓰시고 여기가 자바 부분이죠.
자바 부분이고요. 부분에 해당되고 얘가 이제 여기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져 있죠.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 됐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전달되는 데이터를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문자열로 넘어오니까 스트링으로 써주시고요. 스트링 그 넘버입니다. 넘버인데 문자열 넘버입니다. 그 str 넘버 str이라고 썼고요. 이거로 그 무슨 객체에서부터 넘어온다고요? 여기 보면 리퀘스트라는 객체, 전달될 때 리퀘스트라는 객체로 넘어온다고요. 아시겠죠? 리퀘스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리퀘스트가 있어요. 타입은 HTTP 서블릿입니다. 이렇게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되시겠죠? 예. 선생님 선언도 안 했는데 사용 가능하세요? 얘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 큰 메소드 안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큰 메소드 안에서 처리되고 있는 건데 그게 이미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를 기본 생성 객체라고 얘기해요. 기본 객체라고. 이 JSP를 할 때 객체를 생성해서 던져주는 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퀘스트예요. 아시겠죠? 서버가 데이터를 담아서 넘겨주게 된다. 점 쓰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받아내자 get이겠죠. get 파라미터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파라미터 쓰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써요. 이름이 넘버였죠. 넘버로 넘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니까 롱 타입으로 변환하자. 뭐 롱 타입으로 선언하고 롱 타입으로 넘버를 선언하고 이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으로 넘버를 선언하고 롱 타입으로 넘버를 선언하고 이꼬로 롱점 파즈롱 이건 아시죠? 롱점 파즈롱을 이용해서 뭐 넘버 str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넘버로 바뀌어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자바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 수 있으시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넘버가 안 넘어오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오류가. 자, 이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보기에서 그 글보기에 해당되는 글번호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글번호라고 그냥 찍으시고요. 글번호 땡땡 찍을게요. 글번호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이퀄 쓰세요. 이퀄. 자바에서는 뭐 출력하자 그 아웃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아웃점 대신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자바네 이퀄 쓰면 출력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출력하라.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를 출력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넘버를 출력해보자. 되시겠죠? 넘버를 출력해보세요 라고 이제 써보시면 데이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넘버가 2번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세로 고침 한번 하시는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넘버가 2번이다. 데이터 잘 받았네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렇게 URL에서 데이터를 넘겨줬고 부츠로 넘겨줬고요.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거나 그럼 DB까지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getString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전달을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URL 뒤에 물음표를 붙여서 넘겨라. 그때 이제 여러 개를 넘길 때는 AND로 구분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띄어쓰기 같은 거가 띄어쓰기를 하시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URL이 거기서 끝나버려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쁘게 보이려고 AND 양옆으로 이렇게 띄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로 끝나고 뒤에 거는 없는 거와 동일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짜실 때는 띄어쓰기 이런 게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쓰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getString 방식으로 넘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